이번 사연은 부천에서 손선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제보자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제 고등학교 친구 은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이야기였는데 그로 인해서 제가 저주를 받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저주? 혹시 신화기담회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사연 중에 굉장히 많은 후기가 달렸던 이키닝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오른쪽. 어머니 다치시고. 이 사연이 아마도 이키닝교 2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재밌겠다. 한번 들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7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에만 가면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쿠다사이 이거 아직도 안 해. 분신사바.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쿠다사이. 당시 한창 공포물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친구들과 모이기만 하면 강령술뿐만 아니라 온갖 무서운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그땐 그렇죠. 혹시 저주인형 본 적 있어? 내가 일본에서 공수해 왔거든. 특히 제 베프 은희가 그 분위기를 아주 맛깔나게 잘 살려서 쉬는 시간만 됐다 하면 다 함께 은희주의로 모여서 그래. 괴담회를 그런 시작하곤 거 잘하는 했습니다. 사람도 있어. 그날도 저와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 듯 빠르게 은희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은희가 살짝 긴장을 한 것처럼 호흡을 가다듬더니 뭔데? 얼마나 무서운데? 빨리 얘기해줘, 얼른. 그래, 빨리 말해봐. 너희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 진짜 책임 안 져. 지금 빌드업이 좋은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는 듣자마자 저주에 걸리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야. 우리도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한 동네에 외동딸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있었대. 여러 번의 유산 끝에 귀하게 얻은 딸이라 금이야 오기야 정말 소중하게 키웠다고 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의 출장으로 혼자 딸을 보고 있던 아내가 집에 딸을 두고 장을 보러 가게 됐는데 몇 시간 후에 돌아오던 길에 아내는 집 근처에서 뭔가를 목격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아. 왜? 무슨 일인데?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집 현관문이 멀리서 보기에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활짝 열려 있었던 거야. 뭐 어떡해? 야, 누가 들어온 거야? 도둑인가? 그거는 근데 이 얘기를 해줘도 되나 모르겠네. 아니 이거 듣자마자 저주에 걸린다니까? 야, 괜찮다고. 빨리 말하기나 해.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알았어. 아내는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막 집 앞으로 뛰어갔어. 민지야, 민지야 어딨어? 엄마 왔어. 그런데 전망만이 가득한 집안. 서둘러 불을 켜자 그 광경은 정말 참혹했어. 여기저기 흩어진 옷가지들과 엉망이 된 서랍장, 또 마구잡이로 찍혀있는 발자국,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딸의 망가진 머리핀까지. 느낌이 안 좋다. 누군가 딸을 납치한 거였어. 아내는 서둘러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동네를 쥐잡듯이 수색을 해서 마침내 범인을 딱 잡았어. 딸은 찾았고. 그런데 그 범인이 딸의 행방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는 거야. 악질이네, 악질이네. 결국 딸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어. 그 후 아내는 직접 딸을 찾아야겠다며 매일 밖을 돌아다녔어.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가 가득한 피투성이 맨발로 말이야.
그러다 극심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자 함께 목숨을 끊고 말았대. 에이, 끔찍하긴 한데 이건 그냥 범죄 사건 얘기잖아. 저주는 무슨 저주야. 잔뜩 기대하고 들었는데 소름이 확 돋는 그런 오싹함도 없고 살짝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은희가 표정을 굳히더니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딸 잃은 엄마 귀신이 눈앞에 나타나.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대요. 그 귀신이 내 딸 못 봤어요? 내 딸 못 봤어요? 내 딸 못 봤어요? 하면서 말을 건네는데 이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대답하기. 한마디라도 대답했다간 그 귀신에게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게 이 괴담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받는 저주였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찝찝한 괴담이 다 있냐? 진짜. 너희 앞으로 진짜 밤길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에이 박은혜 장난이 과해. 진짜? 하지만 저와 친구들은 그런 저주가 대체 어딨냐며 그 말을 무시했죠. 다음 날 늦은 오후 도서부였던 저는 도서 정리를 위해서 혼자 학교 도서관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워? 불이 전부 꺼져 있는 도서관.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든 저는 얼른 책을 정리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경제학 800번째 배나리. 번째 배나리. 책장 너머로 누군가의 발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 발 크고 작은 상처들이 가득해서 여기저기 피가 떡져 있는 맨발인 거예요. 맨발? 저는 은희가 해준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괴담을 들으면 귀신이 나타나는 저주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란 저는 확인을 위해서 조용히 몸을 일으킨 후 책장 중간에 있는 책을 조심조심 뺐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의 상체가 책 사이로 보이는데 그냥 평범한 분홍색 원피스에 가디건 차림인 겁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사람이잖아. 무시하고 책 정리를 계속하려는 그때 딸. 못 봤어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음산한 목소리. 내 딸 못 봤어요? 대답하지 마. 진짜 그 귀신이 찾아온 거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얼굴 쪽에 있는 책을 확 빼냈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괜히 그런 찝찝한 얘기를 들어서 그래. 다시 정신을 차린 채 저는 빠르게 도서 정리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 선생님이 오지 않자 잠시 눈을 붙이고 쉰다는 게 그만 엎드린 채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학생 일어나봐. 학생 일어나라니까.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더라고요. 다행이다. 얼마나 잔 건지 하며 일어서는 순간 그런데요. 전신 거울에 보이는 제 뒤에 있는 사람. 경비 아저씨가 아닌 거예요. 학생 일어나라니까.
아까 봤던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제 뒤에서 경비 아저씨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학생, 일어나봐. 곧장 책상에 고개를 파묻었어요. 학생 일어나봐.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그 도서관 출입구를 향해서 막 달리는데 제 팔을 붙잡는 차가운 손. 학생 왜 그래? 그건 진짜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네, 아저씨. 또 잘못 뽑은 거구나. 시간을 보니까 벌써 밤 11시였어요. 얼른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한 뒤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또 여자가 나타날까 봐 서둘러서 발걸음을 재촉했고 어느새 집까지 횡단보도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뒤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여자라는 걸 직감했어요. 여기까지 절 쫓아서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초록불로 변하는 신호등.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학교, 학원, 놀이터 어딜 가든 저를 쫓아오는 여자 때문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무섭겠다. 그리고 한 달 후 몸이 좀 괜찮아져서 오랜만에 학원에 갔더니 애들이 또 불을 다 꺼놓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은희가 괴담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외동딸을 키우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얘기해. 뭐지? 반응이 좋았나 봐. 그 얘기하면 안 돼. 그 저주 진짜야. 너네도 다 듣지 마. 야. 왜 방해하는데? 비켜.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으면서 설득했어요. 그런데요, 제 얘기를 들은 은희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야, 그거 진짜라니까. 마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더니 너 진짜 봤어? 그 여자 진짜 본 거 맞아? 나 진짜 봤어. 그 여자 진짜 있었다니까. 그럼 이제 너한테 간 거네? 1년 전 은희는 누군가에게 우연히 이 괴담을 처음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와 똑같이 그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대요. 겁에 질린 은희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졌고 마침내 찾은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괴담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괴담을 들은 사람에게 그 저주가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는 여자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선 은희처럼 다른 사람에게 괴담을 퍼뜨리고 다녀야 하는 거였죠. 7년이 지난 얘기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여자를 보곤 합니다. 은희가 알려준 저주를 푸는 방법, 사실이 맞을까요? 제 사연이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부디 이 괴담이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번 사연은요,
경기도에 사시는 서정철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17살 때였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저희 집에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진짜. 와 진짜. 밤 11시. 매일 밤 11시만 되면 이 3번의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방에서도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의 형체가 아른아른 거리다 이렇게 사라지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고 참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야 네가 그럼 엄마랑 자. 아빠가 그냥 네 방에서 혼자 자볼게.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빠. 괜찮아 아빠. 진짜 이상하네. 괜찮아? 어머, 봤나 봐.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 진짜 겁도 없고 그런 뭐 귀신 같은 걸 믿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그 제 방에서 주무신 다음날 일어나셔가지고는 저한테 야, 나 그 여자 봤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이제 자다가 이상한 기분에 이제 눈을 뜨셨는데 그 어떤 여자가 아빠 그 팔목부터 팔꿈치까지 쓰다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소름. 이게 도저히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만 깊어지던 어느 날 오랜만에 저희 집을 찾아오신 외할머니께서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 눈에는 저게 눈에 안 보이디? 응? 서서방. 네. 자네 식구들 다 홀렸네. 다 홀렸어. 사건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녀왔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이게 다 뭐예요? 누나, 이런 거 어때? 야, 이거 진짜 뭐 비싼 거 같다. 거실에 하나씩 두면 딱 멋있잖아. 그리고 이런 부엉이는 집안에 하나씩 두면은 돈이 잘 들어온대. 자, 우리 정철이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는 선물. 아, 삼촌 감사합니다. 오, 예쁜데요? 그지? 왜 이렇게 커 이거? 거실에 놓을 대형 부채부터 그리고 부엉이 장식 그리고 또 합격운을 높여준다는 팔찌까지 사실 저희 외삼촌이 또 알아주는 또 골동품 마니아. 아 앤틱 좋아하네. 응. 그래서 오늘도 한 차례 단골 골동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신 뒤에 저희 집에 들르신 거더라고요.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부채, 그 부채는 이렇게 낡았는데 되게 고풍스러운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제 취미가 공포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 무서워. 네. 드디어 영화가 클라이막스로 향하면서 잔뜩 이렇게 긴장하고 있던 그때 가만있어 봐. 현재 시간은 밤 11시.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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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좀 말을 하세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현관문의 그 외시경에다가 눈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냥 텅 빈 복도뿐이더라고요. 아, 이거 누가 장난친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장난이 3일째 반복되고 있었고요. 돌아버려 이러면.
4일째가 되던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10시 50분부터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진짜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이러한 마음으로 현관문 외시경만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10시 56분. 아직은 텅 빈 복도입니다. 10시 57분. 10시 58분. 그리고 59분이 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나타나네. 되게 안 나타난데 이런 경우. 보니까 좀 이렇게 긴 머리카락으로 보았을 때 일단 여자인 것 같은데 점점 저희 집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너구나. 잡았다. 그 현장을 잡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그 녀석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11시.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봤잖아. 실루엣은 뭐야? 아까 여자 있었잖아. 네, 분명히 외시경 너머로 사람의 형체가 가까워지고 있는 걸 봤는데 말이죠. 결국에 어머니는 아 이거 초인종이 고장난 것 같다 해서 초인종 기계를 모두 바꾸셨습니다. 초인종은 멀쩡한데 누가 도망가는 소리도 못 들으셨어요? 네. 참 희한하네. 아무 이상 없어요? 예예. 수고하십시오. 바꾸면서 수리기사의 이상한 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뭐 더 이상은 초인종은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죠. 며칠 뒤에 지나가는데 생각나도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정철이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 오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집 남매는 왜 그렇게 우애가 좋아? 무슨 소리야? 아주머니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아주머니가 저희 집 베란다 창문에 서 있는 저를 이렇게 보셨나 봐요. 어제 어머니 심부름으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뒤에 긴 머리 여자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닌데 어제 우리 금이 집에 오지도 않았어. 사실 저희 누나는 얼마 전에 자취를 또 시작해서요. 지금은 집에 같이 살고 있진 않거든요. 물론 어제도 집에 오지 않았고요. 그 며칠 뒤에 부모님이 외출하신 날 저녁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친구랑. 갑자기 친구의 표정이 싹 어두워지더니 야, 준규. 너 표정 왜 그래? 씌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정철아. 나 급하게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 먼저 갈게. 어디가? 야, 준규 너 가? 갑자기? 친구는 저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에 쫓기듯이 급하게 저희 집을 나갔어요.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정철아 미안. 내가 거기서 말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말에 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가 있긴 있나 보네. 너랑 밥 먹다가 문득 네 방을 봤는데 네 방 장롱 위에 뭔가 하얀 게 보이더라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웬 여자 같은 거야. 친구의 폭탄 발언에 저는 한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뒤통수에서부터 뭔가 싸한 기운이 느껴지고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장롱 쪽을 힐끔 봤을 땐 다행히 여자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
세상에 귀신은 없다고 하면서 큰 소리치던 아빠까지 여자를 보게 되자 가족들은 진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제는 베란다에서 여자가 보였다더니 이번엔 정철이 친구랑 당신까지 굿이라도 해야 하나? 진짜 이사라도 가야 하나. 초인종 소리도 있었잖아. 맞아. 초인종. 생각해보니까 누구세요? 초인종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던 게 거의 삼촌이 오셨던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오래된 물건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제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는 삼촌에게 전화해서 혹시 이 골동품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서 펄쩍 뛰셨지만 엄마는 전화를 끊자마자 삼촌이 준 골동품을 모두 버리셨어요. 이제는 진짜 괜찮겠지.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엄마와 아빠가 친척 장례식장에 급하게 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걱정이 되니까 같이 따라갈래? 이게 물어보셨지만 근데 뭐 이제 물건도 그치, 다 버렸으니까 그렇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엄마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뭔가 얼굴이 이렇게 간질간질한 거예요. 벌레인가 싶어서 대충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휘젓다가 뭐지? 콧나? 나 얼른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아니 현관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엄마한테 빨리 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우두둑 우두둑 기괴한 뼛소리를 내면서 장롱 아래에 있는 저에게 팔을 뻗으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이래? 귀신 봤어. 내 방에서 귀신 봤어. 정신 차려. 귀신. 우리 여기서 이사 가자. 지금 당장 이사 가자. 분명히 삼촌이 가져온 물건들도 다 버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난감해하셨어요. 그렇게 아침까지 저희 가족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누나! 형님! 집에 있어요? 나왔어! 문 좀 열어봐! 삼촌, 오셨. 어딨어? 찾는데. 부채 말이야, 부채! 부채 두고 간 거! 무슨 부채?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촌 생각해보니까 오셨던 날에 저희 아빠 출장 가셔서
벽에 못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롱 위에 올려놨었어요. 삼촌이 부채를 가지고 오셨던 날 아버지가 그날 안 계셔서 벽에 바로 걸 수 없었거든요. 그 제가 그거를 저희 방 장롱 위에 일단 올려뒀는데 그 이후에 부채에 대한 존재를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심지어 삼촌이 가져왔던 물건들을 모두 버릴 때조차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냥 버렸어. 아니 무슨 일인데? 아니, 골동품 주인이 연락이 왔는데 이 부채 주고 간 사람이 연락이 와서는 부채 받고 별일이 없었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처음 이 부채를 발견했던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골동품점에 가서 이것저것을 고르고 있었는데 가로 길이가 거의 웬만한 사람 크기에 오래되면서 낡았지만 이 고즈넉한 풍경이 그려진 대형 부채 하나가 눈에 띄더래요. 한눈에 봐도 귀해 보이는 모습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아, 그건 누가 그냥 주고 간 건데 가지고 싶으면 가져도 돼. 진짜요? 삼촌은 또 이게 웬 행제냐 싶어서 원래 본인이 가지시려다가 집에 하도 골동품이 많아서 둘 곳이 없어서 저희 집으로 그냥 가져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애초에 이런 거를 왜 집에 들여가지고 이 사단을 내? 아휴. 누구 눈에는 저게 안 보이디? 부채는 왜 잊어버려서 부채가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서서 봐. 자네 식구들 다 홀렸네. 홀렸어. 그러니까 삼촌도 그리고 저희 가족도 모두 이 부채에 홀려버려서 아무도 이걸 버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 저희는 이 부채에 홀려버린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무슨 사연으로 아직 부채와 함께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1987년 8살이었던 현태 씨는요, 인천 하기동에 위치한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인하대학교 있는데. 아, 인하대학교. 그 마을 입구에는요, 이름이 없는 커다란 산이 하나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라 그 산을 다 이제 나무를 다 베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렇게 벌거숭이 산이 된 채로 돌들만 울퉁불퉁 남아서 언젠가부터 동네 사람들이 이 산을 돌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돌산들이 많았어요. 근데 마을로 들어가려면 이 돌산을 꼭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나야 되네. 근데 현태 씨네 집에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마을에서 좀 떨어진 철강 회사에 다니던 현태 씨의 아버님께서 새벽에 일을 마치고 이제 약주 한 잔 딱 걸치시고 집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어우, 늦었네. 택시를 타고 돌산 입구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고요한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휑한 산길을 혼자 올라가려니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무리 술 취하고 남자도 무섭지. 예. 뭔가 이 오싹한 이 기운에 집으로 가는 이제 발길을 막 재촉하셨죠. 갑자기 그런데 그 시간에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깜한 새벽 시간에 산길에 혼자 여자가 울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 누구세요? 울음소리의 근원지를 찾던 아버지는 이내 뭔가에 홀린 듯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비틀비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도착한 곳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 왜 이 시간에 웬 여자가 혼자서 여기서 울지?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싶어서 말을 붙였어요. 아니 아가씨,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요? 얼른 집으로 가요. 그 말에 여자가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여자의 다리 쪽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 여자 다리에 웬 나무 줄기 같은 것들이 막 얽혀져 있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저런. 잠깐 기다려봐요. 아버지는 여자의 다리를 감싸고 있는 그 줄기를 맨손으로 막 떼어내기 시작했어. 줄기가 어찌나 억센지 막 손등이 막 긁히고 손톱에서 막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죠. 어쩌다 이런 거예요? 됐다. 이제 집으로 가요. 너무 늦었어요. 이 아버지의 말에 여자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일 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도 얼굴은 이 긴 머리카락에 파묻혀서 보이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여자가 걱정되긴 했지만 시간도 늦고 그 정도면 됐죠 뭐. 알아서 가겠지 싶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아버지가 현관으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가씨. 아까 그 여자가 어쩌 자꾸 나. 서 있는 게 아니겠어? 그 인기 적도 없이 어떻게 쫓아갔어?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 게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고 밥 한 끼만 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봐. 저기 가서 밥 좀 차려와. 응? 무슨 지금 이 시간에 밥이에요. 얼른. 새벽에 밥을 차려 오라고 하니까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어이없지. 하지만 아버지의 계속되는 성화에 어머니는 결국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거참 이 사람 정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밥을 하나만 차리면 어떡해? 앞에 손님이 계신데. 손님 것도 내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다 깨서 정신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이거라도 얼른 들어라. 잘한 건 없지만 어서 들어요.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죠. 어머니 눈은 분명히 아버지가 혼자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입맛은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자다 깨서 정신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마치
맞은편에 정말 누군가 있는 것처럼 혼자 멍하니 대화를 막 하더래요. 여보 왜 이래? 앞에 누가 있다 그래? 당신 정신 차려요. 멈칫하더니 식탁에 그대로 어머니는 술이 취해서 잠들었구나 생각을 하신 거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이제 들쳐업고 안방에 아버지를 눕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맞은편에 있는 이제 밥그릇을 치우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까 엄마가 밥통에서 바로 따끈한 밥을 꺼내서 차렸잖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밥이 마치 일주일은 지난 것처럼 누렇게 말라 비틀어서는 쉰내가 우와, 쉰내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우와, 뭐야? 찜찜한 기분이 든 어머니는 그날 상 위에 올렸던 반찬국 밥을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어머 어떡해. 눈도 막 못 뜨시고 땀이 막 펄펄 흘리면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진 깨어날 생각 안 하지.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지. 물만 겨우겨우 넘기는 아버지는 안색은 날이 갈수록 새카매져서 마치 송장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허공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저는 저 자식이 있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처음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막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지? 결국 이러다가 남편을 잃겠다 싶었던 어머니는 사방팔방 사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연말에 있는 무당이 현태 씨네 집을 방문하게 돼요. 무속인이 결국은. 무당은 안방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웬 여자가 단단히 붙어서 떨어지질 않네. 이러다 이 집에서 닷새 안에 초상 치르게 생겼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8살밖에 안 됐어요.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무당의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에 어머니는 사색이 돼서 무당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 살려달라고 해야지. 무당은 하얗게 칠린 어머니에게 귀신을 떨쳐낼 천도제를 제안했어요. 천도제. 다음 날 마당에 있는 이 돗자리 위에 아버지를 눕혔어요.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한참을 춤을 추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늘 내가 풀어줄 테니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썩 나오거라. 그러자 누워있던 아버지가 사지를 막 바들바들 떨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는 내가 멍청해서 이대로는 못 가지. 나 아직 안 끝났어. 한다면 이 남자라도 데리고 갈 거야. 데리고 갈 거야! 바닥을 아이고. 내리치면서 여자 목소리로 아버지가 막 절규를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와, 이런 게 무서워. 놀란 어머니는 아버지를 데려가지 말라고 정신없이 빌었고 그 모습을 본 무당은 인자한 목소리로 여자를 달랬어요. 그 남자는 널 구해주고 밥까지 챙겨준 사람이야.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사람인데 그렇게 괴롭히면 못 쓰지. 네 한은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안 좋은 일은 다 잊고 좋은 곳으로 가거라. 무당의 말에 아버지의 기세가 점점 수그러들더니 이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무당은 아버지의 몸에 붙어있던 귀신을 어르고 달래며 보내줬죠. 천도제가 끝나고 무당은 어머니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동네에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 끊은 여자 하나 있지? 원한 품고 죽은 그 여자가 자네 남편 따라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엔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현대시내 동네는요, 예쁜 누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 누나의 이름은 장경화. 신입사원 환영식에 참석한 경화 누나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출발하게 됐어요. 회식을 했군요. 근데 동네로 들어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택시 기사님께서 돌산 입구에 누나를 내려주고 가신 거예요. 오로지 희미한 달빛만 의지한 채 경화 누나는 그 으슥한 산길을 혼자 걸어갔어요. 그런데 돌산 중턱쯤 갔을까? 갑자기 뒤에서 낯선 남자, 세 명이 경화 누나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 남자 세 명이 누나를 돌산 중턱에 있는 작은 옥수수 밭으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서 경화 누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는 그대로 경화 누나를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화 누나가 갑자기 집에서 사라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 누나의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누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경화 누나가 발견됩니다. 근데 그 일이 있었던 돌산, 그 옥수수 밭에서 누나는 농약을 먹고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 푸는 경화 누나가 귀신이 돼서 자기가 죽은 돌산에 묶여 있었던 거죠. 날이 밝자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밥 2공기를 그냥 후딱 헤쳐버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셨구나 이제. 근데 그날 저녁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동네 이제 친한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네. 아이고 저기 박씨 저기 이제 몸은 괜찮아? 아휴, 이제 쌩쌩해. 저기 나 누워 있는 동안 별일 없었지? 별일 없긴. 동네가 아주 발칵 뒤집혔어. 그 왜 저기 그 3명이서 맨날 돌산에 몰려다니면서 불량배 그 이상한 짓 하던 그 3명 기억하지?
그 셋 중에 한 놈은 돌산에서 농약을 먹고 죽고 또 하나는 술 먹고 발을 헛디뎌서 돌산에서 떨어져 죽었는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이제 자기 차례인 것 같다고 막 파들파들 떨면서 지가 잘못한 거를 막 줄줄줄줄줄 불더라는 거야. 아휴, 그 양아치 자식들이 경화를 그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 경화 누나는 자기가 죽었던 돌산에 남아 그놈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제 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동네는 앞으로는 작은 강이 흐르고 뒤로는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한창 뛰어놀 나이였던 저와 제 친구들은 특히나 이 마을 뒷산을 운동장 삼아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때 뭐 다 그랬죠. 저희 때는 구슬, 딱지, 팽이 기본이지, 기본. 아니면 바로 그래. 이런 새총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오랜만에 본다. 새총으로 맞아. 각자 손에 새총 하나씩 들고 뒷산을 몰려다니며 새총 쏘는 연습을 하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저 혼자 새총 연습을 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나무며 잎사귀에 대고 톡톡 쏘아대며 걷다 보니까 여기 어디지?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길 잃었구나. 그래서 너무 멀리 왔네 싶어서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저건 또 뭐지? 작고 야트막한 흙더미 위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구슬이다. 구슬치기 할 때 쓰는 유리구슬 몇 개랑 이건 뭐지? 그 옆으로 다 해지고 색이 바랜 헝겊 인형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되게 못 만들었네. 이걸 보니까 새총 연습하기 딱인데?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근처 나무 옆에 인형을 세워놓고는 이 새총으로 새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중하면은 픽 하고 고꾸라지는 모습에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몇 번이고 쏘고 있는데 누가 보이더라고요. 응? 어라? 저 앞에서 누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지? 저는 괜히 머쓱해져서 새총 쏘기를 그만두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한 몇 발자국 갔을까? 뭔가 둔탁한 걸로 내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힐끗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새총 놀이를 하던 그 흙더미 앞에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 오싹한 기분이 든 제가
발걸음을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던 그 순간 살려주세요. 누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소리를 흘려가며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린 끝에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살려주세요. 제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뛰어내려왔으니 마을 어르신 한 분 정도는 나와볼 법도 한데 그림자 하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어? 설마 여기 지금 나랑 저 여자 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저를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대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 하나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대문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여자가 빨간색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빨간색이 되게 오래된 피에 절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꼬질꼬질했고요. 그리고 발이 맨발이었거든요. 근데 시커멓게 때가 탔었고,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집을 여기저기 막 훑어보고만 있었더라고요. 아우 너무 기괴하다.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때 생각이 든 게 저희 집 바로 대문 위에 부적이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적의 효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옛날에 그 집들에 그런 게 있었어. 있었어요 옛날에 집에. 아, 다행이네. 저는 여자가 서성 있는 틈을 타서 얼른 집 안으로 전력 질주하듯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창문,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전부 다 잠그고 나서 거실 창문 근처에 쭈그려 앉아 바깥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갔나? 담장 너머 어디에도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맞다. 죽네. 다락방 계단을 허겁지겁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아우 옆을 또 다락방. 일단 숨고보자는 생각 말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다락방 한 구석 어지러이 쌓여있는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제발 절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길. 그 순간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살기가 가득한 눈빛을 하고는 긴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가며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완전히 들어온 여자는 이제 다 됐다는 듯 제 쪽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된 그 여자의 얼굴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손을 제 코앞까지 쭉 뻗는 거예요. 정신이 점점 아득해지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커다란 고함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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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차려봐. 어? 눈을 뜨자마자 보인 건 엄마야,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어디 아픈 데 없고? 맞네. 할머니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겠다. 올만 했으니까 왔지. 애 괜찮으면 됐다. 그 할머니는 저희 동네 모든 굿을 담당하시던 무당 할머니셨습니다. 무당 할머니구나. 나중에 부모님께 들었는데 이 무당 할머니의 신당이 제가 놀러 가던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마침 그날 신당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가 그 여자에게 쫓기듯이 막 뛰어내려가는 걸 보시고는 네, 황급히 무속에서 쓰는 도구들을 챙겨서 마을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아, 봤구나. 그리고는 저희 집까지 오셔서 바로 귀신 쫓는 의식을 해주신 덕분에 그 여자가 물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연! 이라고 외치신 분이 바로 이 무당 할머니셨던 거죠. 그분 아니었어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준호야, 너 산에서 뭐 하다 내려왔니? 한참 전에 죽은 그 거지가 널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 땐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할머니 말씀이 그 여자가 아주 예전에 저희 동네에 살던 거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어린 아들이랑 함께 마을을 떠돌았는데 엄마. 짓궂은 동네 애들이 막 돌팔매질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 아이가 돌팔매질을 많이 당해서 시름시름 막 앓고 있다가 한 며칠 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죽은 애를 그 산에다가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덤을 계속 그 앞에서 지키다가 결국엔 그 여자도 죽었다고. 아이가 묻혔던 그 장소에다가 옆에다 같이 그냥 묻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그 애들을 괴롭혔던 애들의 나이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를 보고 쫓아왔던 게 아닌가. 세초. 그리고 이제 그 일 이후에 무당 할머니께서 해주신 굿이 효과를 본 건지 여자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이 무덤가에서 머리를 찧어가면서 절을 하던 그 여자의 모습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잊히질 않고 있습니다.